자, 그러면 우리 상관 분석하고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연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수 문제 1입니다. 문제의 정의입니다. 그 호흡과 뇌파 간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계속 풀어봤죠. 자, 그래서 뇌파 간에 알파 채널부터 해서 여러 개의 우리가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 채널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우리 연습용 데이터고요. 이 연습용 데이터에 채널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그 채널 간의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 기존에 우리가 실습했던 거는 변수가 2개 있을 때였는데, 지금은 변수가 2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동시에 어떻게 집어넣고, 동시에 이제 그 분석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수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문제 1번은 상관분석에 대한 문제고요. 우리 뇌파와의 관계를 가지고 각각의 뇌파 간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관계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존에 했던 데이터를 우리가 스크립트를 갖고 오고요. 자,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주시고요. 자,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는 우리 12-1, 그 다음에 brain.csv로 우리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리고 correlation tv를 우리가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brain tv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자, all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총 7개가 바뀌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갖고 와 볼게요.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보니까 여기 3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트럭처 구조도 한번 또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 파일을 형식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데이터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킴R을 이용해서 데이터 각각을 이렇게 평균하고 그 다음에 우리 4분위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그려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et summary state를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채널 1 이렇게 우리가 값을 다 넣어줘야 되겠죠. 3개니까 채널 1, 채널 2, 그 다음에 채널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채널 1, 2, 3에 대한 값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변수가 뭐 10몇 개 된다 그러면 다 넣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빼주면 됩니다. 변수명을 빼주고요.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행을 해주게 되면요. 여기 있는 변수들을 다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그래프 그리기에서 산점도를 gg플롯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요. 근데 여기는 지금 2개가 아니고 3개 이상, 3개잖아요. 그죠? 또는 3개, 4개, 5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일일이 하나씩 다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요거는 빼고요. 우리가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한 거를 통합해서 산점도를 한꺼번에 그리고 싶으면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fair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다 넣고 싶으니까 물결 표시해주고 점을 찍어주면 얘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간의 상관관계를 다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필요한 것만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는 뭐를 넣을 거냐? 우리 brain tv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찍어 볼까요? 자, 그러면 채널 1 알파, 채널 2 알파, 채널 3 알파에 대해서 이게 가운데 이렇게 됐고, 요거는 이제 11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리해 줄 때는요. 그 다음에 채널 1과 채널 2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고요. 요게 나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준이 이제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쪽에 있는 거랑 요쪽에 있는 거랑 이게 좌우 대칭이 바뀌죠. 예, 그래서 보통 이쪽을 보든가
이쪽을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밑에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밑에를 이렇게 보죠. 왼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채널 1과 채널 2에 대한 계수, 우리가 상관관계에 대한 우리 산점도, 그 밑에는 채널 1하고 채널 3하고에 대한 상관관계, 그 다음에는 채널 2하고 채널 3의 상관관계가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몸무게 키 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거를 빼주셔도 됩니다. 자, 한 번씩 해볼게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넣게 되면 채널 1, 채널 2, 그 다음에 우리 채널 3 해주시고 점을 찍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주면은 채널 1부터 해가지고 채널 2, 채널 3에 대한 것들이 값이 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 하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분석해 주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요 앞에 거를 지워 주시면은 자동으로 전체가 다 분석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죠? 예, 이렇게 결과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빼주면 필요한 변수를 빼주고 다 분석을 돌리면 분석이 끝나고요. 이렇게 다 모든 변수를 다 해주고요. 그렇지 않고 필요한 변수를 넣고 싶다 그러면 기존의 것처럼 필요한 변수들만 골라서 분석을 해주면은 필요한 변수들만 이렇게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르면 되겠죠. 원하는 변수만 골라내겠다 그러면 변수명을 넣어주면 되고요. 내가 관심 있는 변수들만, 아니면 전체를 다 넣어주겠다 싶으시면은 전체를 아예 빼면 모든 데이터가 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채널 1은 이제 자기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죠? 본인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채널 1하고 채널 2의 값이 코릴레이션이 0.64 이렇게 나왔는데 p-밸류 값을 보시면 3.94인데 2에 마이너스 40이니까 소수점 0.0000이 0이 뒤로 40개가 붙는다는 거예요. 소수점이 40개가.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채널 알파 1, 채널 1 알파 값하고 채널 2 알파 값에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채널 1하고 채널 3도 관계가 있다. 채널 2하고 채널 1의 관계는 얘랑은 이제 똑같은 얘기죠. 채널 1, 2나 채널 2, 1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볼 때는 요 값하고 요 값, 그 다음에 요 값. 이렇게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중복되는 파트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봤을 때는 요 값, 요 값, 요 값 세 가지만 보면 되죠. 채널 1하고 채널 2의 요 값. 예,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채널 1하고 채널 2의 값이 0.64고요. 요게 요 그래프의 이 산점도의 그 상관계수 수치를 하면은 0.64. 채널 1하고 채널 3 요 값이 0.43. 그 다음에 채널 2하고 채널 3 값이 0.39.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 값은 요 값입니다. 이거는 이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것만 써주면 됩니다. 한쪽만 써주면 됩니다. 해석할 때도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우리 연수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연수 문제 2입니다. 연수 문제 2는 우리가 단순 선형 회계 분석에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자, 문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도요타 우리 중고 자동차 가격하고요. 그 다음에 주행 거리가 있는데 이 주행 거리에 따라서 중고 자동차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주행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고 자동차 가격은 떨어지겠죠. 우리가 상관관계에서 보면은 이제 음의 상관관계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는 지금 상관관계보다는 베타값, 즉 주행거리 한 단위가 변할 때 중고자동차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표준화된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의 종속 변수로는 가격이 종속 변수가 되고요. 결과 변수가 되고 킬로미터, 주행 거리가 우리가 독립 변수가 돼서 이 킬로미터를 이용해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식을 세우게 되면 우리가 가격이 되겠고요. 이 가격이 어떤 우리가
그 축이 있겠죠. Y축. 그죠? 우리가 상수가 있고요. 더하기 우리가 어떤 값이 필요하겠죠. 이 값에 따른 우리가 킬로미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1km 변할 때 어떤 값이 얼마만큼 가격이 오를지 이걸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습용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연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단순 선형 회귀 분석 연수 문제 2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타 중고차 가격에 대한 모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킬로미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순 선형 회귀 분석 했던 스크립트를 다시 갖고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올 텐데 데이터는 13-1번 해주고요. 여기 토요타입니다. toyota.csv로 이렇게 해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toyota.csv로 이렇게 갖고 오고요. 우리 요 테이블하고 요거를 바꿀 텐데 이 뒤에 보시면은 우리 분석한 모델이 있습니다. 예, 피팅 모델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SLR 언더바 TV로 다 바꿔주면 뒤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요 앞에 있는 것만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오고요. 불러오기 해서 찾아 바꾸기 해서 SLR 언더바를 우리 토요타 언더바로 예, 그러면 요 밑에 하반기 뒤에 붙어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뒤에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뒤에 모델까지 이렇게 다 바꿔줄 때 이렇게 필요해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바꾸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all 눌러볼게요. 총 17개가 바뀌네요. 그죠? 17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행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총 3개의 데이터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스트럭처, 그 다음에 전체 테이블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디하고요, 프라이스 가격하고 킬로미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킬로미터에 대해서 우리 프라이스 가격에 따른 값을 우리가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당겨서 줄칸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맞춰 보시고요. 자, 기술 통계에서 스킴 R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프라이스 가격하고 킬로미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9,900달러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킬로미터는 47,735km 정도가 나왔네요. 평균 가격으로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술 통계 분석에서 썸머리에서 보시면 그래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두 개죠. 프라이스 킬로미터니까 프라이스 킬로미터 값만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값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총 112개고요. 킬로미터는 우리가 12,500km 뛴 것부터 시작해서 맥스 값으로 하면 74,900km 뛴 거고요. 가격은 6,250불부터 해서 14,900불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 그리기로 넘어가서요. 여기서 보시면 매핑에서 X값은 우리 킬로미터죠. 킬로미터가 X값이 되고요. Y값은 우리 프라이스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당연하죠. 이게 중고 자동차 가격 시세니까 킬로미터, 탄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이제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선형 구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가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선형 회귀식을 구해서 우리 가격을 예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베타 값을 구해야 되니까 자, 요거를 실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펫이 아니고 여기 프라이스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킬로미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여기서 찾아 바꾸기로 다 바꿔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다 바꿨네요. 그죠? 이제 뒤에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스 이렇게 해주고요. 베타 값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노바 테이블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 회기 직선이 의미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죠? 의미가 있는지를 봤더니 우리가 프라이스하고 킬로미터의 이 회기 직선의 의미가 설명력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p-value가 2.2-16승이니까 0.00000000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회기 직선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회기 직선의 회기 개수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피팅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드 모델을 해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터셉트하고 킬로미터,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우하향이니까요 마이너스로 나왔겠죠. 요 값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표준화된 잔차값은 요 값을 쓰면 되는, 표준화된 값은 요 값을 쓰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설명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예측을 할 때 쓰는 거니까 요 값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절편하고 요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값이 있을 때 그 킬로미터를 우리가 구하면 몇 킬로 뛰었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요 공식에 대입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기 직선에 가정이 있죠. 가정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그 전에 우리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 스퀘어 이 설명력을 봤더니 어저스트 R 스퀘어 값이 0.842로 나왔네요. 자, 이걸 보니까 킬로미터에 따라서 거의 가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향력이 아주 높은 걸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회기 직선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카피 갖고 오면서 이제 띄어쓰기가 붙어버렸네요. 자, 볼게요. 자, 우리 그 가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걸 그래프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퍼레이팅, 자, 플롯 해서 하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8을 해서 빼주겠습니다. 원래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잔차의 정규성, 그 다음에 우리 그 등분산성, 뭐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은 나와 있겠네요. 그죠? 대략적으로 볼 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눈으로 육안으로 봐도 크게 벗어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우리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치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수치 검증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잔차의 정규 분포 검증을 위해서는 우리 사피로 테스트, 우리 정규 분포 검증하는 거 있었죠? 그 값을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잔차가 봤더니 p-value 값이 0.05보다 크죠. 그죠? 0.374입니다. 그래서 잔차는 정규 분포성을 띠고 있다. 라는 게 규모가설인데, 규모가설이 맞을 확률이 0.05가 크기 때문에 우리 잔차의 정규성은 검증됐다. 밑에 보시는 이 그래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0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퍼져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큐크 플롯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직선에 붙어 있어 특별하게 뭐 어긋나거나 이런 건 없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NCT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요. 우리가 잔차의 등분산성도 검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CT 테스트 봤더니 p-value가 0.1884, 0.05보다 크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잔차도 등분산성을 갖고 있다. 골고루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플루언스 플롯을 이용을 해서요. 이상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겠는데, 아마 이상치를 보게 되면은 제일 큰 값을 이렇게 찍어 줄 텐데요. 0.04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바꿔줄 거는 없습니다. 그죠?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우리가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치 제거를 그러면 굳이 해줄 필요가 없겠죠? 해줄 필요가 없어서 이상치 제거는 우리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식이 나와 있습니다. 식. 그래서 새로운 값을 넣었을 때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를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타 언더바 tb 언더바 new라는 새로운 파일을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frame으로 값을 하나 만들 텐데요. 우리가 킬로미터 값을 넣겠습니다. 킬로미터 값에다 넣을 때 하나의 값을 넣어야 되니까 c라고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75,000km 정도 뛰었을 때 값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값을 우리가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predict. 우리가 구한 모형 있죠? 구한 모형에 토요타 하고 핏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한 회기직선 모형입니다. 그죠? 회기직선 모형이고요. 그 안에 우리가 new 데이터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토요타 언더바 tb new라는 걸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킬로미터가 75,000일 경우에 가격이 얼마 나왔냐면은 6,775불이 나왔네요. 그죠? 그 정도. 그러니까 75,000 뛰었을 때 요 정도 값이 나온다. 이 값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여기 있었죠? 타이디 모델에서 모델 핏 있었죠? 여기 보시면 요 값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y는 우리가 상수가 15,394 빼기 더하기 마이너스 0.115 곱하기 75,000 해서 하면은 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킬로미터를 우리가 한 5만 정도 한번 띄워볼까요? 5만 정도 아니면 3만 정도 띄었다고 해봅시다. 자, 3만 정도 띄었을 때 그럼 값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러면은 11,946불 정도가 예상 가격으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 중에서도 우리가 설명 모델이 아니고 예측 모델. 예측 모델은 우리 비표준화된 값을 쓴다고 우리가 배웠죠. 요 값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비교할 때는 우리가 스탠다드 에스티메이트 값을 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한 모델까지 만들어 봤습니다.